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유잼 뉴스. 임대사업자 신고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임대사업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임대사업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등록을 하는지,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또 임대주택 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까지 살펴봤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마지막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혜택을 받는데 지켜야 될 의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해가 됐을 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등록을 하는 게 낫겠구나. 등록하면 귀찮겠구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신청의 의무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할 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한 의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새로 체결하거나 변경했을 때 3개월 안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됩니다. 3개월이 지나서 신고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출 서류는 당연히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신고했습니다. 신고서, 계약했습니다. 신고서, 그 다음에 증빙 서류. 신고처는 주민등록, 사업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택 소재지로 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매각할 때도 역시 양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단 임대 의무 기간 안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는 사람, 양수하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지위를 승계해야 됩니다. 그것을 양수도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임대 의무 기간이 다 채우지 않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사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이때 아무한테나 파는 게 아니라 역시 그 사는 사람도 등록 임대사업자여야만 하고요. 그리고 그 넘어가는 것도 똑같은 조건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위를, 임대사업자가 똑같이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양도신고서, 그리고 증빙서류, 역시 주민등록지, 주택 소재지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임대기간 내에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양도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8년 임대를 하겠다라고 신고를 하고 이제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큰 일이 생겨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집을 처분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도 양도 허가 신청을 꼭 해야 된다. 경제적 사정은 어떤 게 있냐면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년 연속 부의 영업 현금 흐름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부라는 건 마이너스를 말하는 거죠. 마이너스, 적자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최근 12개월간 사업자의 민간 임대주택 중 미임대주택이 20% 이상이고, 그러니까 100채 중에 20채 이상, 10채 중에 2채 이상이 미임대다. 그리고 같은 기간 특정 민간 임대주택이 계속해 임대되지 않은 경우, 그죠? 그러니까 이게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얘가 잠깐 미임되었다가 그 다음엔 얘가 잠깐 미임되었다가 약간 잠깐 비는 기간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이 집, 또 이 집, 얘는 계속 미임되었다. 이러면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양도가 가능한 거고요. 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철거가 예정돼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역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해서 양도가 가능한 겁니다. 양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양도주택 소재지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 신청과 관련한 의무가 일단 있고요. 자, 그리고 임대를 하는 중에 또 역시 의무가 있어요. 단기 4년의 임대 의무 기간, 또 공공지원 장기 불가는 8년의 임대 의무 기간이 있고요. 이 기간 안에는 매각이 제한된다는 거. 다만 아까 앞서서 살펴봤지만 다른 등록 사업자, 그러니까 그냥 미등록 사업자가 아니라 등록 사업자에게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매각이 가능하다. 그리고 경제적 사정, 아까 방금 앞에서 살펴봤죠?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매각 제한이라는 이 의무에서 매각할 수 없다는 임대 기간은 계속 채워야 된다는 그 의무는 이런 특수한 사정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만 그때도 신고 신청의 의무는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그것을 미리 신고하고 신청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임대 의무기간의 개시일은 민간 건설임대 같은 경우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이건 건설임대는 이제 지어서 하는 거니까 건물이 다 지어지고 입주 지정기간, 입주일 이것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예를 들어서 뭐 19년 2월 1일부터가 이제 입주일이다. 그러면 이때부터 개시일이 되는 거죠. 민간 매입 임대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의 실제 임대 개시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샀어요. 사서 실제로 뭐 임대가 개시됐어. 세입자가 들어왔어.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 그러면 그 실제 임대 개시일이 이제 날짜가 되겠죠. 시작 날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간의 의무뿐만 아니라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연 5%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연 5%가 일단 기본적인 상한선이고요. 근데 그러면은 뭐 4.9%, 4.99%는 올려도 되냐 매년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주거비 물가지수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이제 인근 지역의 어떤 물가 사정, 물가 상승률의 변화, 그다음에 임대료 변동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5% 이내에서도 약간의 제한선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뭐 한 2% 올랐는데 임대료를 5% 올린다.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비 물가지수라는 것을 산정해서 이 이상은 이걸 지켜라, 이 선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그만큼 이 공공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거든요. 뭐 용적률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뭐 어떤 사업 절차나 이런 것들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금 더 의무를 더 많이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임대 의무 기간을 넘었더라도 계속해서 임대료의 증액은 제한된다라는 것. 그리고 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 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있을 수 있고 월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인데 뭐 월세는 50만 원인 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비싼 건지, 그러니까 전세 1억 받다가 월세로 50만 원 받는 걸로 바꿔도 되나? 그럼 이 경우에는 이게 5%
넘게 오른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적용 비율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법, 그 비율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도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입주를 하면 바로 보증서와 보증 약관 사본을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돼요. 이 당신이 낸 보증금에 대해서 내가 보증에 가입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임대 보증금 전액을 보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보증 가입 기간이 임대차 계약 기간 다 인정을 받고요. 가입 의무는 임대 의무 기간 종료일까지 의무가 생깁니다. 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도 되고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도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러한 의무들이 계속 있죠. 자,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는 의무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임대료,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보증, 선순위 담보권 이런 여러 가지 권리관계를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잘 담겨 있어요. 임차인의 어떤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담겨 있는 계약서, 표준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계약을 체결해라 라는 게 역시 또 하나의 의무입니다. 또 설명 확인할 의무도 있는데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을 잘 설명해야 되고 뭐 의무기간 중 남아있는 기간을 또 설명해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8년 임대주택인데 이미 7년을 임대를 했어.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건 나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들어오는 사람은 또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이거 등록 임대주택이라고 하니까 나는 괜찮겠네? 라고 임차인이 착각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도 역시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도 역시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되고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해 줘야 됩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잘 내줘야 되고요.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제 이 사항이 포함된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안 지키면 기존에도 과태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약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 안에 더 강화합니다. 과태료를. 아직 강화되지는 않았어요. 자, 앞서서 이제 임대 의무 기간 또 양도 규정 뭐 이런 이제 의무가 있었고 임대료 규정이 있었고 또 임대차 계약 해제, 해지, 재계약 거절 뭐 이런 관련된 의무가 있고요. 계약 신고 의무가 있고 임대차 계약서 사용 의무가 있고 표준 계약서 설명 의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최대 1,000만 원이었어요. 그죠? 최대 1,000만 원이었던 것이 앞으로는 임대료 규정 같은 경우는 3,000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파는 경우, 중간에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등 미임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상당히 세진다는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 네. 엄근진 기자의 대리점 뉴스 오늘 임대사업자 관련한 의무사항을 또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여러가지 살펴봤던 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들과 같이 보시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짜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좀 늦긴 했어요. 사실 늦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임대를 한 주택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도 최대한
자주 많이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